자, 여러분, 지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C#을 이용해 가지고선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교과목 명칭이 비주얼 프로그래밍이죠, 그죠? 앞으로 우리 비주얼 뭡니까? 눈에 띄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굉장히 많은 코딩 작업을 할 겁니다. 게다가 이게 그런데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내가 판서 가지고 막 설명을 해야 될 그럴 부분에서 좀 소홀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대신에 그림판을 이용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진장 힘들게 수업자를 만들었으니까 좀 앞으로 좀 성심성의껏 따라서 코딩도 해보고 또 생각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서너 시간에 걸쳐가지고 서너 시간 분량의 수업 과정을 거쳐서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사인 그래프. 여러분, 우리 학과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에서 수학이 거의 없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수학을 잘 안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의 유일하게 알아야 될 그런 내용 하나가 사인, 코사인 같은 삼각함수의 사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이죠. 그죠? 사인, 코사인, 삼각함, 탄젠트 이런 거. 탄젠트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 화면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원, 뭐 예를 들어서 원이라고 하는 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 시계 그릴 때 원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타원형도 있고 뭐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그릴 때 기본이 되는 지식이 삼각함수랑 관련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삼각함수 콘솔 창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결과로 나타나야 될 그림이 이런 식일 겁니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딱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행시켰을 때 여기에 숫자가 쫙 나옵니다. 숫자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뭐야, 사인 그래프처럼 보입니까? 이게 사인 그래프입니다. 이거 대신에 이 사인 그래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고개를 갸우뚱해서 봐야지 되겠죠, 그죠? 고개를 갸우뚱해서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y축, 이쪽 방향으로 x축이다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은 뭔 것 같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x값, 그 다음에 여기는 y값입니다. 사인 x 값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쪽에 있는 걸 갖다가 독립변수, 이쪽에 있는 걸 갖다가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산수 시간에 배웠을 때. 하여튼 사인 0. 사인 0.16 라디안의 결과가 0.16이고 사인 0.31 라디안의 결과가 0.31. 예를 들어서 사인 3.14의 결과가 0. 이런 식으로 쭉 뭡니까? 사인의 숫자 값들을 출력한 결과가 이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요 오른쪽은 요 출력된 결과 값들을 그래프로 그려준 거다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 산수에 손 뗀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럴 테니까 부연 설명을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삼각함수에 들어가는 독립변수 x의 단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가 아니라 라디안을 이용합니다. 라디안.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 때 라디안 뭐 배워서 잘들 알고 있죠. 잘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잘 몰라도 할 수 없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360도를 갖다가 우리가 2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파이 값이 보통 우리가 대충 얼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파이 값 3.14죠. 3.14니까 2파이 하면 얼마겠어요? 3.14 곱하기 2 하면은 6.28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6.28 라디안이다 하는 겁니다. 6.28 라디안에서의 사인 6.28 값은 제로다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뭡니까? 180도는 360도가 2파이니까 180도는 몇 라디안이겠습니까? 180도 파이 라디안이겠죠. 그죠? 파이 라디안. 이 자리가
도로 따졌을 때 180도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건데 3.14 라디안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는 여기 x 각도를 나타내는 독립변수의 단위는 라디안. 이거는 이제 실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래밍 요 소스 코드 자료는 우리 이클래스 자유 게시판에다가 얹어놨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보기 바랍니다. 잠시 물 한잔 먹고 합시다. 자, 내가 이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응용 프로그램을 짜보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 여기 메모장에 나와 있는 요 4가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콘솔 어플리케이션과 윈도우 프로그래밍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 주로 도스창에서 콘솔 어플리케이션만 짜봤었죠. 그죠? 그거 괜히 그렇게 짠 게 아닙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으로 C# 신텍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콘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 배경은 기본 베이스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프로그래밍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비주얼 프로그래밍 하면서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는데 스크린의 좌표 체계가 마치 2차원 배열처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이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화면상에 있는 기본 단위가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그 픽셀이 굉장히 작은 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모니터 잘 쳐다보면 이렇게 점 하나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진장 점이 많은 거죠. 그 점들이 2차원 별처럼 여러분이 2차원 별처럼 돼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지 되고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객체가 하나 있는데 그래픽스 객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클래스 이름도 그래픽스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래픽스인데 그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해서 화면상에서 그림 그리는 거의 모든 일을 갖다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래픽스의 활용법을 갖다가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 또 이 프로그램 짜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갖다가 화면에 나타나기 위해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linear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선형 변환하는 그런 활용법을 갖다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짤 때는 뭐 막무가내로 코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으로 싹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화면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야지 됩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화면은 아까 출력으로 나눈 화면을 갖다 좀 확대시킨 건데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 머릿속으로 이런 계획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머릿속으로 계획을 했냐?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방법은 한 줄 한 줄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한 줄 진행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줄 같은 경우 봅시다. 하는 일이 짝대기만 쫙 긋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 하나 찍고 짝대기 쫙 긋습니다. 이거 뭘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짝대기 자체는 Y축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별표는 함수 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건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출발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들 2개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쫙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계획을 했냐? 이쪽에 왼쪽 부분에 있는 거 따로, 오른쪽에 있는 거 따로다 하는 거죠. 이거 따로따로 처리를 하되 그 다음에 또 한 줄 한 줄씩 처리하는 겁니다. 한 줄 한 줄씩. 그러니까 한 줄 끝나고 그 다음 줄 하고 또 한 줄 끝나고 그 다음 줄 하고.
자, 이렇게 한 줄 한 줄 처리를 하니까 뭐가 사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복문이 사용이 되겠죠. 그죠? 우리 그래서 for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이 긴 짝대기,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짝대기 수를 딱 세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있는 전체 줄 수가 40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40번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처리를 합니다. 한 줄 한 줄 처리를 하되 여기 왼쪽 부분 처리하는 것과 오른쪽 부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왼쪽 부분 처리할 때는 그냥 출력을 합니다. 숫자 출력과 숫자 2개, 실수형 변수값 2개 출력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른쪽은 문자열 배열을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문자열 배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번 쉬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충 여기가 20개, 오른쪽에가 20개입니다. 그래서 4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40개짜리 1차원 배열입니다. 캐릭터 1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배열에다가 맨 처음에다 빈칸, 공백 문자들을 쫙 집어넣습니다. 공백 문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함수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함수값을 계산하기 전에 일단 정 가운데다가는 이 짝대기를 갖다 집어넣어요. 짝대기를 집어넣고 다 공백 문자가 있는 상태에서 함수값을 계산을 해서 특정 위치에 이 칸에 이 별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다 별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루프를 반복하면서 숫자 2개 찍어내고 배열 만들어서 빈 배열에 함수값 계산한 위치에다가 별표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 배열을 통째로 쫙 찍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일처리를 해감으로 해가지고서 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프로그램 짜는 걸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도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하면 왜 안 될까? 그런 걸 갖다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은 수업 시간에 강의만 듣는 거 가지고서 뭐 자기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거 완전히 도둑놈 심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 맨 처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야지 되겠죠.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 띄웁니다. 자, 새 프로젝트 열기 합니다. 새 프로젝트. 자, 새 프로젝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로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요거 한 2시간 분량 정도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폼스 응용 프로그램으로 진도를 나갈 건데 일단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창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데스크탑 폴더에 우리 작업하기 위한 프로젝트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어요. 테스트 만들어서 확인 누릅니다. sorry. 테스트가 이미 있네요. 자,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사인 이렇게 해봅시다. 테스트 사인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학기에 많이 봤지만서도 이렇게 저절로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한 줄 두 줄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메인 프로그램에다가 코드를 무지막지하게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행위입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하고 내가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에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그 함수 호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만들 때 만들고 사용하라 그랬습니까? 사용하고 만들으라 그랬습니까? 사용하고 만들으라 그랬죠. 먼저 사용부터 합니다. 자, 내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함수 이름 draw sign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바로 메인 프로그램 들어가자마자 sign 함수를 그리세요. 이렇게 호출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신텍스 에러 빨간 줄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우리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수 만들어야 됩니다. 드로우 사인. 자, 스테이틱. 당연히 스테이틱이 이제 되겠죠. 그죠? 일반 전역 함수니까 void. 그다음에 draw sign.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이 함수는 지금 같은 경우에 굳이 퍼블릭 함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클래스 안에서 얘가 얘를 호출하기 때문에 뭐 프라이빗으로 돼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이거부터 해봅시다. 아까 화면에 보면 왼쪽에 숫자들이 쭉 나왔었죠. 그죠? 그 숫자들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굉장히 쉽습니다. x값 0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그 숫자 늘어나는 게 뭐 조금 숫자씩 변환이 됐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2파이에 해당하는 전체 도 2파이라고 하는 거 아까 360도라고 그랬습니다. 360도를 내가 몇 줄 처리를 하기로 했냐면은 40줄 처리를 하기로 했다 하는 거죠. 40줄 처리. 40줄 처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뭡니까? 델타 값, 차이 값을 갖다가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만큼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변수 하나 정하겠습니다. 더블 x는 0.0. 요거 라디안 값 0부터 계속 변화돼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아까 루프 몇 번 돌기로 했죠? for integer i는 0서부터 i가 어디까지? 40까지 돌기로 했죠. 그죠? 40까지 i 플러스.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게 될 텐데 여기저기서 사용되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적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아까 40줄 40줄을 출력하기 위해서 40을 썼지만 만약에 100줄을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40이라고 써 있는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C 랭귀지 같으면 매크로를 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C샵에서는 매크로는 없고 매크로 대신에 그냥 정수형 변수를 쓰면 됩니다. 정수형 변수를 쓰되 매크로 역할을 하는 정수형 변수인 경우에는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글자를 앞에 쓰므로 해가지고 매크로처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름을 한번 정하겠습니다. xmax다 라고 이름을 정하겠어요. xmax 값이 얼마죠? 40이죠. 그 40을 여기다가 데이터 멤버로 적어보자 하는 겁니다. static integer xmax는 40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x값이 계속 변해야지 돼요. 처음엔 0이었다가 조금씩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x는 x 플러스 얼마만큼 변해야 됩니까? 그 변하는 변하는 그 델타의 값을 내가 스텝이다 라고 이름을 정하겠어요. 스텝 값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스텝 값은 360도를 뭐로 나눈 거라고요? 40개로 나눈다 하는 거죠. 360도가 아니라 2파이 라디안입니다. 2파이 라디안을 40개로 나눠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값이 얼마죠? 3.14159죠.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스텝 x max 이렇게 해서 매번 이 스텝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3.14159 매번 반복이 되면서 독립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4159 이거 맞는 값입니까? 내가 기억하는 거는 여기까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뒤에 사실 엄청난 숫자가 쭉 뒤에 따라오겠죠. 그죠? 3.14159 뭐 잘은 모르지만 17452864 이렇게 막 굉장히 긴 무리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내가 직접 명시하는 것보다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그 매크로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브러리에 매크로가 아니라 스테이틱 더블 값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건데, 요거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이름이 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 파이라고 하는 상수값은 특정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립된 그런 상수로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C#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다 해봤지만은 어떤 변수가 정의가 되려면 무조건 클래스 안에서 정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스테이틱 어떤 데이터 멤버가 클래스에 대해 정의가 돼가지고 그게 사용이 될 때는 우리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 이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뭘 명시해야 되냐?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명시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로는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매스 클래스에 있는 파이라고 하는 값이 아까 얘기한 3.14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런 값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립변수 x의 각도가 계속 변하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값을 구해야 되겠죠. 사인 값입니다. 사인 값.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보통 이제 C랭 기지에서는 이렇게 초기화를 안 시키면은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C샵이나 자바에서는 이게 초기화를 안 시켜도 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0.0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릇을 들여서 항상 변수를 정의할 때는 초기 값을 갖다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릇을 들여서. 자, 그래서 이제 사인 값을 구합니다. y는 사인 값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죠? 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사인이라는 함수 찾아야 됩니다. 자, 찾아보면 어디에 있느냐?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또 어떤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어떤 클래스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스 클래스에 있습니다. 매스 클래스의 전역 함수로서, 무슨 얘기냐면 매스 클래스에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사인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호출하기 위해서는 mass.sign, 여기 sign 함수, C#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함수들이 대부분 대문자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유념해주고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랭귀지에서는 sign 함수가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C#에서는 대문자를 이용하니까 그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X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완전히 수학적으로 숫자만 계산한 경우입니다. X 도값이랑 그 다음에 뭡니까? 사인 값이랑. 요거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출력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X값, Y값이 쭉 출력돼서 나왔었죠. 그죠? X값, Y값 출력돼서 나왔었으니까 그대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었던 그래프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일단 이 함수 값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writ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콘솔 write line. 일단 줄 바꾸면 맨 마지막에 따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 바꾸는 건 밑에다가 해주고 여기다 write를 적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write 해가지고 x, y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x랑 y 출력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x랑 y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자. 그냥 단순하게 x값 출력하고 y값 출력하는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지난 학기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만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마치 살을 이렇게 살을 붙이듯이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살을 붙여가듯이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클래스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얹어놔줬죠, 그죠?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순서대로 칠 생각을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컴파일 가능한 상태로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프로그램이 발전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런 과정을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순서대로 보이고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고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칠 경우가 있을 때도 막무가내로 그냥 첫째 줄부터 칠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해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히 조금씩 프로그램을 갖다가 추가하는 방향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런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인크리멘탈 디벨롭먼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진적인 개발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이제 빨간 줄이 없으니까 대충은 돌아가겠죠, 그죠? 대충 돌아가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숫자가 왕창 나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그죠? 요거 x가 y값, x가 y값, x가 y값. 요거는 라디안 값에 의한 도수들이 쭉 0도부터 360도까지 라디안 값으로 나온 거고, 요거는 뭡니까? 그 라디안 값에 대한 사인 값이다 하는 거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좀 무질서하다 하는 느낌이 들죠, 그죠? 아까 우리가 출력했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4칸씩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쭉 데이터가 출력됐는데 그냥 이렇게 XY를 출력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C 랭귀지 같으면 이런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뭘 이용을 했었죠? 그렇죠. 프린트문에서 포맷문을 이용을 했었죠. 그죠? %f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 C샵에서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칸 맞춰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콘솔 라이트 함수를 쓸 때 약간의 조치를 해줘야지 됩니다. 자, 어떻게 조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할 때 실수를 포매팅해서 출력할 때 이런 걸 썼었죠. %f 그죠? %f 5.2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 x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할 때 5칸을 이용해서 출력해라 하는 거죠. 그죠? 요 2는 뭡니까? 대신에 소수점 이하를 두 자리까지만 출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요 y도 마찬가지죠. y도 요거에 의하면은 5칸의 소수점 이하는 두 자리까지만 출력해라 하는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포매팅하는 제도가 C샵에도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합니다. 포맷 스트링을 갖다가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0번은 요 아규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출력해야 될 아규먼트가 이제 x, y, z, 뭐 a, b, c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 3, 4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가 여기에 명시가 되는 겁니다. 요 0번 요 x를 얘기하는 겁니다. x를 출력을 하되 똑같은 의미입니다. 5칸의 실수 형태로 소점 이하 2개. 자, 1 뭡니까? y도 마찬가지로 5칸의 실수 형태로 소수점 이하 2까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내 수업 시간에 뭐 어디 가서 참조를 하느냐 뭐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트링 클래스에 가면은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거 사용법을 익히게 되면 이런 사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 다음에 아까 했던 프로그램에 여기 그냥 write x, y 했던 곳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딱 출력을 했더니 아싸 깔끔하게 나왔죠, 그죠? 깔끔하게 이렇게 출력들이 쭉 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른쪽 부분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차례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그릴 때 또
맨 첫 번째 줄은 그냥 쭉 어떻게 봅니까? 마이너스 사인에다 가운데 별표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 i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아예 로컬 베리어블 하나 정합시다. 포문마다 쓰는 것보다는 인티저 i, j 뒤에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뭐 필요 없겠죠. i는 제로서부터 i가 40 나누기 2 i 플러스 플러스 콘솔 점 마이너스 별표 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줄바꿈 이렇게 해서 줄바꿈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 40이라고 하는 숫자 이건 느낌 안 좋죠, 그죠? 이거 지금 y축을 그리는 중인데 y축의 크기가 40이라고 하는 거 이걸 직접 숫자로 쓰는 것보다 아까처럼 매크로로 정해놓고 쓰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갖다가 하나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y 여기다가 y max 여기다가 또 y max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안 되느냐 한번 봅시다. 탁 실행을 시켰더니 맨 첫 번째 줄에 찍혀나오고 이렇게 찍혀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y축이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밀려가 있어야 되죠. 이걸 오른쪽으로 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이게 한 줄 한 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빈칸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그래서 빈칸을 먼저 여기다 출력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i는 제로서부터 i가 12칸을 갖다가 12칸을 빈칸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i 플러스 플러스 콘솔 점 라이트 걸고 빈칸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딱 하게 되면은 일단 뭐가 됐습니까? y축은 그려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요거 한 줄 한 줄 요만큼 출력하고 요만큼 출력을 하는데 매번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느냐? 매번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면은 1차원별 문자열의 1차원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운데다가는 길쭉한 사인 그게 이제 x축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함수 값을 갖다가 이 1차원별의 위치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뭐라 그러냐면 그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특정 위치에다가 별표를 명시를 한 다음에 이걸 쫙쫙쫙 출력하도록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인 버퍼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죠? 라인 버퍼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변수 자, 1차원별입니다. C샵에서 1차원별 하는 거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라인 버퍼 new 캐릭터
몇 칸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y max 플러스 2.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원래 논리적으로는 플러스 1만 하면 되는데 플러스 2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C샵에서는 어떤 형태의 배열이든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이내믹 로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매번 이 루프로 들어갔을 때, 포문 루프로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은 라인 버퍼를 비워줘야 됩니다. 자, 라인 버퍼 비워봅시다. 자, 인덱스 J를 이용하도록 하겠어요. J는 J가 y max 플러스 J는 0서부터 y max 플러스 1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라인 버퍼에다가 빈 칸을 일단 넣어가지고 초기화를 시킨다는 거죠. 라인 buffer j에다가 빈 칸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축은 이 라인 버퍼에 어디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 가운데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인 버퍼 y max 나누기 2에다가 길쭉한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은 이제 아직 안 하고 요 x축만 출력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만 출력하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작업이 끝나기 바로 전에 줄바꿈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출력하면 되겠습니까? 폼은 이용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콘솔 점 라이트 라인 버퍼 J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 뭐 하는 거죠? 한 줄의 마지막 그래프 부분 캐릭터 아래에 있는 걸 출력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야, 뭔가 비스무리하게 나왔죠, 그죠? 일단 Y축, 이거 X축 출력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 함수값, 여기 0.16, 0.31, 0.45, 0.59, 0.71 이걸 갖다가 특정 위치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별표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 y = fx라고 하는 함수 값이 결정돼서 나왔을 때 이거 지금 보면은 함수 값이 범위가 원래 사인의 함수 값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쭉 보면 보다시피 여기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쌓입니다. 제일 커봐야 숫자가 제일 커봐야 1이고 제일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여기 첫 번째 여기 칸이 몇 번째 칸이죠? 배열로 봤을 때 0번이죠. 0, 1, 2, 3 해가지고 여기 y max까지 이렇게 했는데 y max 40까지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0서부터 40까지의 범위로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일을 하느냐? 원래 y = fx라고 하는 함수값이 있으면은 폭을 늘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그 함수값에다가 뭔가를 곱해 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니까 폭을 늘리기 위해서 20을 곱해주면 됩니다. 20을 곱해주면 값이 어떻게 변환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이 당연히 마이너스 20에서 20의 값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변환하는 것 갖다가 또 양수로 변환을 하려면 Y축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덧셈을 해줍니다. 덧셈을 해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20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은 20 곱한 다음에 20을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0 하면 마이너스 20이죠. 그죠? 거기다 플러스 20 하면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1에 해당하는 값에다 똑같은 조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곱하기 20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4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은 40이라고 이렇게 하는 값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비주얼 프로그래밍 하면서 뭐 그림 그릴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입니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실은 어떤 함수 값에다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주고 폭을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더해준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함수값을 실수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정수로 변환도 해주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범위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인티저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우리가 이 인티저 변수를 y'이다 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어요. y'. 자, 이 y' 인티저 요 값은 0에서부터 40까지의 범위를 갖도록 왜냐하면 이제 그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값을 갖도록 계산이 돼야 되는 그런 변수입니다. 요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 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요걸 이용한다는 거죠. 요게 함수값이죠. 그죠? y가 함수값이니까 요 함수값을 이용해서 y'을 구해보면은 y'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y'은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폭을 늘리기 위해서 곱해준다 그랬죠? 자, 어떻게 곱해주느냐면 20을 곱해줘야 됩니다. 20은 y max 나누기 2가 20이죠.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조금 전에 구한 함수값을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 여기에 더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축을 옮겨야 되니까 여기다가 y max 나누기 2 요거 약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저기 x축을 나타내는 그 칸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를 더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ymax라고 하는 값이 정수였었습니까? 실수였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실수였었죠, 이게 ymax. 정수였네요. 정수다 보니까 이 정수 계산을 하고 요거는 정수인데 이 y 값이 실수였었습니다. 이게 실수다 보니까 이 실수 계산과 정수 관념이 혼용되다 보면은 여기서의 계산 결과는 최종적으로 실수가 되게 됩니다. 그 실수를 정수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신텍스 에러가 나는 겁니다.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 바꿔야 됩니까? 계산 결과 실수형을 정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뭘 이용해서 하면 되죠? 김성호 졸지 말고 마. 졸고 있은 자식임을. 성호야, 요거 실수를 정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맞습니다. 타입 캐스팅을 하면 됩니다. 자, 타입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인티저로 타입 컨버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별표가 들어갈 위치를 구했다는 거죠. 별표에 들어갈 위치를 구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별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라인 버퍼 어디에다가 y 프라임 자리에다가 별표를 넣어주게 되면은 거의 다 끝난 겁니다. y 프라임에 별표를 넣어주게 되면 거의 끝나게 됩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착 돌렸습니다. 아싸, 오, 굉장하죠, 그죠? 그림 그려졌습니다. 여기에 요거 사인 말고 코사인으로 그려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트롤 F5 탁 눌러가자면은 쫙 이거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그죠? 쫙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 실습을 하다 보니까 보통 내가 20분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44분이 돼 버렸네요. 44분이 되면 내가 이게 그 mp4 비디오 파일로 변환이 되려는가 지금 걱정이네. 이게 1시간짜리는 내가 처음 해보는데 거의 40분짜리는 이거 많이 깨지면 좀 골치 아픈데 미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 사인 함수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